냉장고 생산 설비에 이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세탁기 생산 라인도 추가로 폐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생산 라인의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라는 삼성전자의 해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금광기업과 중흥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설 연휴 기차표 예매 풍경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치열한 기차표 구하기 경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호남과 영남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화개장터에서 두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광주 사업장 생산 라인을 추가로 이전하는 일은 없다고 말해왔는데요.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탁기 라인 추가 이전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이미 결정된 냉장고 생산 라인 해외 이전을 쉬쉬하며 감춰왔던 삼성전자.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유휴 설비가 빠지는 것이라고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추가 이전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광주시의 조사에서도 세탁기와 에어컨 등의 연차별 추가 이전 계획이 확인됐지만 삼성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광주 MBC 취재 결과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세탁기 생산 설비도 2개 라인 가운데 1개 라인이 이미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 포장업체에는 뜯어낸 세탁기 생산 설비들이 임시 보관된 채 선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라인은 지금 벌써 연말에 벌써 철거를 한 개는 철거가 됐어요. 한 개 라인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봐요. 이제 주야간을 돌리겠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세탁기 라인 한 곳 역시 오는 7월 완전 철수설이 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는 한 해 100만 대 안팎의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1년 세탁기 라인 일부, 2014년 청소기 라인에 이어 2016년 냉장고 라인과 세탁기 라인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삼성 백색가전의 주요 생산기지가 광주에서 베트남으로 옮겨지는 단계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은 실제로 오는 2020년 완공될 베트남 호치민 소비자가전 복합단지에서 광주 사업장 생산 품목과 겹치는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일을 하고도 공사대금을 제때 못 받는 만큼 억울한 일도 없겠죠.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굴지의 건설사 2곳이 하도급 업체에 돈을 주지 않거나 어음으로 결제하는 횡포를 부리다가 적발됐습니다.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원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적발된 지역 건설업체는 중흥종합건설과 금광기업 2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의 계열사인 중흥종합건설이 2013년부터 2년 7개월 동안 하도급 업체에게 총 26억 4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납품 대가인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급 기한을 넘은 초과 기간에 대해 어음 할인료나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중흥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이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를 입은 업체가 100곳이 넘는다며 이와 관련해 역대 최대인 8억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일하고도 이제 대가를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도급체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서 부도라든가 파산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공능력평가에서 종합건설업체 전국 순위 70위인 금광기업에게는 1억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이 음성 충주간 고속국도 건설 공사를 하면서 2013년 6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를 하도록 해놓고 하도급 대금 9억여 원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행정인턴 200명을 선발합니다. 광주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 청년 인턴 111명을 선발하고 하반기에는 89명가량을 선발해 각각 3월에서 6월,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씩 활동하게 할 계획입니다.
청년 인턴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라며 월 120만 원의 임금과 4대 보험을 보장받게 됩니다. 광주 광산구 산업단지와 호남고속도로를 잇는 진곡산단 진입도로가 개통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오손동과 전남 장성군 남면, 광주 북구 오룡동을 잇는 진입도로는 길이 5.7km, 폭 20m의 4차로로 1,5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광주시는 하루 4만 2천 대 차량 통행이 예상된다며 진곡산단 입주 기업의 물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호남선의 기차표 예매가 실시됐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해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인터넷이 없었던 80년대에도 기차표 예매는 늘 전쟁 같았습니다. 조금은 달랐던 그 시절의 풍경을 김진선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1988년 2월) 목포역. 광장에는 끝없는 줄이 늘어서 있고 역 안에도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속의 날로 불렸던 음력 설의 기차표를 예매하는 날입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5시간에서 8시간까지 걸렸던 열차표의 가격은 통일호가 7,100원, 새마을호는 11,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오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70%를 제외한 나머지 표가 창고에서 풀리기 1시간 전, 목포역에는 15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인터넷 예매가 늘면서 목포역 광장을 가득 채웠던 줄은 훨씬 짧아졌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식을 대신해 새벽잠을 포기하고 표를 사러 나선 부모님들입니다. 그제 새벽에 3시부터 문 개장도 안 했는데 문 4시에 열거든요. 그리고 4시에 들어와갖고 지금까지 지금 계속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셨어요? 아, 딸 때문에 그렇지. 지 말로는 버스로 가면 돼요 그러는데 부모 마음은 편하게 왔다 가라 하려고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호남선 주요 시간대는 10분 만에 입석과 역귀성표를 제외한 모든 표가 30분 안에 매진돼 많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모습도 방식도 달라졌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한 설 명절이 또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예년 같으면 매월 10일 이전에 누리과정 관련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올해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아 오는 25일로 예정된 교사 인건비의 체불 등 운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부모가 매월 15일쯤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지자체가 카드사의 비용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화개장터는 지역 감정을 넘어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장사하던 호남 쪽 상인 대부분이 자리를 잃으면서 자칫 지역 갈등으로 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조선시대부터 광양과 구례, 하동 사람들이 자연스레 오가며 오일장으로 발전한 화개장터. 전남과 경남의 사투리를 한자리서 듣는 이곳은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동군이 상인들이 사는 곳에 따라 장사를 못하게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화재 이후 하동군이 시장을 정비하고 새로운 입점 상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양과 구례에 사는 상인 6명에겐 추첨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겁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추첨 기회를 줬으면은 이 호남 홀대라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인데. 하동군은 하동에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민에게만 화개장터 입점 자격을 준다는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화개장터의 하동 상인들은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여태까지 이제 우리에서 장사를 해먹고 살았으면은 모든 사람도 들어와야 될 거예요. 이건 우리 장터, 이 영호남 화합의 장터라는 그런 말하고는 전혀 취지가 안 맞는 얘기야. 광양시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하동군은 부랴부랴 5일장에서만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쪽 지역을 배제해버린 화개장터가 더 이상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 가정법원은 이혼 등으로 따로 사는 부모들이 법원이라는 안전한 곳에서 자녀를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면접 교섭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면접 교섭센터는 양육권이 없는 이혼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예전 배우자와의 불필요한 다툼을 차단하고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면접 교섭센터는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이혼 전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광주 전남 지방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잔류와 탈당 사이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구의회 여성의원 8명은 더민주는 폐기 대상이 아닌 고쳤어야 할 정당이고 다른 당에서 더 나은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며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광주 남구와 고흥과 보성 기초의원 17명은 더민주는 친노 패권주의와 불통의 리더십으로 희망이 없다며 새 야당과 함께 정권 교체에 초석이 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강병원 임직원분들이 209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까치를 잡는다며 다른 사람의 집에 총을 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순천시 나간면의 한 도로변에서 나무에 앉은 까치를 잡겠다며 타인의 주택을 향해 엽총을 발사한 혐의로 73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집주인 최모 씨 부부가 있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한전에서 마리당 5천 원씩 주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지난해에만 160마리가 넘는 까치를 잡았으며 이 가운데 20마리 정도는 주택가 나무에서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 양파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양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초 가락시장에서 1,500억 원대를 유지했던 양파 1kg 가격은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1,400원대로 떨어졌고 하루 평균 반입량 690톤 가운데 310톤이 수입 물량이었습니다. 국내산 양파의 재고량은 평년보다 28%가량 줄였지만 지난해 수입 재고 양파 3만 톤과 의무 수입 물량 그리고 국영무역 수입분 3만 3천 톤 등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돼지구제형 예방 백신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북과 경계인 영광과 담양, 곡성 등 5개 군 지역에서 돼지구제형 백신 접종을 마치는 등 어제까지 전체 접종 대상의 72%인 50만 3천 마리의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추가 접종에 필요한 14만 마리분의 백신을 오는 22일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6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해 운영 총책 30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과 회원 등 4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린 이들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10여 개월 동안 160억 원 상당의 판돈을 입금받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목포항과 완도항 등 서남의 여객선 이용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집계한 서남권 연안 여객선 수송 실적은 지난해 658만 명으로 1년 전 622만 명보다 6%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로는 해남 땅끝에서 완도 산양 항로로 증가율이 24%에 달했지만 목포 제주 항로는 단체 여행객 감소로 1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가 광주복지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를 재공모합니다. 대표이사 응모 자격에는 지역이나 연령 제한은 없지만 행정과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복지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는 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 달 26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복지재단 초기 대표이사 공모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적임자 논란 등으로 2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7살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6일 밤 8시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8살 이모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